최근 유명 스타들은 물론 인기 크리에이터까지 개인 방송을 통한 뒷광고 사실이 폭로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파문이 커지고 있는 뒷광고 논란. 그 시작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룹 다비치로 데뷔한 가수 강민경 씨.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지금까지 총 24,907달러. 그리고 탑스타들을 스타일링하고 많은 방송에 출연하며 대세 스타일리스트로 자리 잡은 한혜연 씨까지. 오늘은 내돈내산 편한 슈즈 하울. 한 매체를 통해 보도된 두 사람의 뒷광고 의혹, 논란의 시작이었습니다. 먼저 한혜연 씨는 자신의 채널에 힘들게 구매했다고 밝힌 특정 신발을 노출하고 수천만 원의 금액을 받았다 알려졌는데요. 내가 일단 이렇게 사서기를 돌아다니고 이런 직업이다 보니 신발의 중요성을 내가 정말 누구보다도 정말 이걸 모으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돈을 무대기로 썼어. 강민경 씨 역시 일상생활에서 직접 사용하는 제품들을 자연스럽게 소개했지만 있어가지고 매니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짐이 많이 없어서 이거 들고 나갈 건데 가방 안에 뭐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가방은 물론 영상 곳곳에 PPL 물건들이 있었다 전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강민경 씨가 강력하게 추천했던 이 제품. 네, 보여드리려고. 진짜 그냥 입은 것 같지도 않은. 이렇듯 두 사람이 개인 방송에서 내돈내산 그리고 데일리템이라고 소개한 제품들이 알고 보니 협찬비를 받은 상품이라 알려지며 논란이 인 것. 결국 강민경 씨는 여러 부분에 있어 미숙했다고 전하며 사과글을 올렸고 기대하신 만큼 실망도 너무 크신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어떻게... 한혜연 씨 역시 자신의 채널에 사과 영상을 업로드, 해당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뒷광고 논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일부 유명 크리에이터들의 뒷광고 사실까지 속속 밝혀지며 또다시 논란에 휩싸인 건데요. 죄송합니다. 먹방 콘텐츠로 많은 인기를 얻었던 크리에이터 쯔양. 그녀는 해당 논란으로 허위 사실과 악성 댓글까지 시달리자 결국 사과와 더불어 방송 은퇴를 선언했고 어마어마한 식사량과 화려한 음식 세팅으로 해외 팬들까지 열광시켰던 인기 크리에이터 문복희 씨 역시 협찬받은 음식에 대해 유료 광고라고 기재하지 않았던 사실이 전해져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사과했습니다. 또한 국내 최대 크리에이터 중 한 사람 4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보겸 역시 사과 영상을 올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보겸입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리겠습니다. 해당 논란을 일으킨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줄줄이 사과하는 사태까지 발생한 상황. 그리고 이번 주 이른바 초통령으로 불리는 인기 크리에이터 도티. 도티는 다양한 분야의 크리에이터 300여 팀이 속해 있는 한 회사의 최고 콘텐츠 책임자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매출은 어떻게 돼? 저희 작년에 한 600억 정도 했고요. 그 역시 뒷광고 논란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부끄러움도 없이 뒷광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게 제가 모든 영상들을 확인하고 또 제가 스스로 진심을 되돌아보면서 느낀 결론이에요. 자신은 뒷광고가 전혀 없었다며 불거진 의혹을 전면 부인한 상황. 한편 도티의 회사 측은 소속 크리에이터들의 뒷광고 의혹에 대한 부분은 인정, 사과했는데요. 일부 영상에 유료 광고 표시가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며 향후 대책에 대한 입장까지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스타들부터 인기 크리에이터까지 수많은 기업과 브랜드들은 왜, 그리고 그들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하는 걸까요? 실제 인플루언서를 상대로 마케팅을 진행하는 업계 관계자를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미 법적 이슈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요. 그래서 뒷광고를 요구하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작은 소상공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광고 효과에 대한 두려움이 크세요. 네, 그래서 이게 광고다라는 걸 숨기고 진행하는 걸 조금 원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들도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네, 본인의 팬들이 혹시 이걸 싫어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었고. 최근 발표된 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약 200억 원 규모였던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이 올해 2조 원대로 성장할 거란 의견을 내기도 인스타그램 했는데요. 같은 경우에 사진 하나 포스팅했을 때 1,000만 원, 2,000만 원을 받는 탑급 인플루언서도 있습니다. 근데 연예인들이 받는 수준이 그 정도를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연예인급에 근접한 거죠. TV 광고에 50% 정도의 돈을 쓴다면 인플루언서나 디지털 광고가 한 절반. 근데 그 중에서 인플루언서가 10에서 20% 정도를 전체 마케팅 버짓에서 차지하는 흐름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이 커졌음에도 문제는 방송법으로 엄격히 규제하는 TV와 달리 SNS나 개인 채널의 처벌 기준이 명확히 정립돼 있지 않다는 것. 특히 이번 논란에 네티즌들은 이러한 뒷광고가 일종의 사기에 해당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까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뒷광고를 한 인플루언서들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연중 라이브에서 변호사를 만나 직접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유튜버들의 속칭 뒷광고 같은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와는 다소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직접성과 인과관계성을 입증하기도 어렵고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도 판단하기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하기는 다소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광고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지침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심사 지침을 보면은 유튜버들이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쉽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지침에 따르지 않은 어떤 부당한 광고에 대한 제재 기준이 표시광고법 상으로는 사업주들만 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튜버들에 대한 어떤 법적인 직접적인 제재 근거는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것이 맞는데요. 이러한 입법 공백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논란에 강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리뷰 등 콘텐츠를 올릴 때는 협찬을 받았다, 유료 광고다 등의 내용을 5분 간격으로 명확히 밝혀야 하며 적절한 글씨 크기, 색상 등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해야 합니다. 과연 공정위의 조치가 뒷광고 논란은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지 앞으로의 상황에 기추가 주목됩니다.